반가운 반등이 왔습니다. 뭐 미국에 비해서 우리도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한 이틀 쉬니까 그래도 우리가 꾸역꾸역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좀 올랐다가 좀 이런 식으로 한국은 이런 식으로 가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좀 다행이고 일단 고민이 되는 것은 리스크가 완화된 거지 해소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팔아서 밑에서 다시 잡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이 정도의 반등은 반등이 아니고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예전 고점으로는 뭐 얘기 안 하지만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죠? 그 뭐 ADR이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뭐 놀라운 수치까지 올라와서 우리나라도 뭐 180이 넘어가고 참 오랜만에 보는 건데 미국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나스닥 기준으로 12,500 정도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잘 버텨요. 이러다 뚫어버릴 것 같아. 또 뚫으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올라도 걱정되는, 그러니까 하도 이제 한 반년을 두드려 맞다 보니까 사람이 소심해져 가지고 이제 올라도 걱정이야. 이제는 하락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적응돼 있으면 더 떨어지려고 오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투더문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소심해졌어.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보통 이럴 때 장중에 보고 있으면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죠. 뚫은 것 같고 아니 밀릴 것 같고 더 팔아 뭐 이렇게 되니까 보통 장이 멈춰 있을 때 제정신으로 이제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한번 지금 한국장도 안 들어가고 미국장도 안 들어갈 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일단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화된 거지 해소된 건 하나도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나오냐? 이제 과잉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경기 침체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리고 경기 침체는 뭐 사실 뭐 기정사실인 것 같다. 건데 문제는 실물 지표하고 그러니까 뭐 선행이나 뭐 동행이나 후행은 좀 늦다 치더라도 그 실물 지표가 있고 사람들의 심리 지표가 있는데 이 심리 지표가 너무 그 밑으로 그러니까 괴리감이 큰 거지. 그러니까 실제보다 사람의 마음들은 이미 뭐 침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꿈에서 강도한테 쫓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하도 발버둥을 몸부림을 쳐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꿈에서 느끼는 그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뭐 다 이제 꿈꾸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정도로 심리가 현실보다 더. 근데 문제는 심리가 이렇다 보니까 실물도 따라가게 되는 거지. 따라가게 되는 건데 지금 약간 완화가 되니까 너무 이제 내려갔던 게 살짝 되감는 거. 이건 해소된 게 아니고 극단적으로 안 좋게 봤다가 좀 안 좋게 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위기는 인사성이 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고 하면은 다 몸을 사릴 텐데 거기서 무슨 지금 다 주식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 온다는데 그만해라 뭐 그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아니 뭐 주변에 엠버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정작 엠버는 지금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졸라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이미 다 때려놨어. 그리고 이제 또 때마침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그냥 경기 침체 뭐 완전 뭐 선언인데 과거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가 경기 침체 최고에서 좀 지나갈 때 정점 찍고 내려올 때 여기 이제 그 서브프라임. 근데 요때는 너무 짧아가지고 요때는 이제 그 코로나 때인데 이거 너무 짧아가지고 그 예전 자료는 이제 구글이 없어가지고 구글이 없어. 데이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구글이 좀 밥 먹고 살기 시작한 23년부터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내려가고는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그 한창 이제 경기가 이제 극단적으로 갔을 때 정점을 지날 때랑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모든 지표들이 다 경기 침체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요거 하나가 진짜 목에 걸린다라고 해야 돼. 온다고 하는 위기는 오지 않, 기다리는 위기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난 다른 위기가 올 것 같아.
온다면 다른 얘기가 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른 얘기가 뭐가 있는지는 일단 좀 보고, 사람들이 조금 오버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경제 침체지 경제 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요 둔화가 있고 수요 뭐 침체 뭐 경기 침체가 있는데 침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제 위기 뭐 그런 거지. 요 정도 되는 거. 근데 침체는 의외로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없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지. 뭐 최근 해봐야 요거밖에 없었잖아. 뭐 2달짜리. 다 이때 얘기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지. 다 그때 힘들었다는 얘기 사람 아무도 안 하잖아. 그때 왜 풀 매수를 뭐 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이 그때랑 비슷한데요라고 하면 또 이제 또 안산 사람들이 참 희한해. 코스피가 진짜 1450에 와야 그때랑 똑같다고 생각할까? 그거는 명목이잖아. 그때 코스피가 버는 돈하고 지금 코스피가 버는 돈하고 차이가 있는데, 물론 지금이 그때보다 빠른 건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말처럼 이렇게 영혼까지 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뭐 그런 느낌이긴 하죠. 어쨌든 과잉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완화된 건 뭘까? 어디서 완화됐을까? 일단 연준이죠, 뭐. 일단 연준이 지금 5월 이후로 특히 이제 6월 달이 우리 정말 힘든 한 달이었는데, 그게 이제 5월 CPI가 나와가지고 뒤통수를 그냥 거하게 후드로 치니까, 이게 연준이 이게 더는 안 오를 줄 알았는데 물가가 오른 거 보면 뒤늦게 이틀 남겨놓고 막 75 완한다고 했다가 뭐 하는 거 보니까 물가 계속 오르면 연준이 계속 이렇게 뒤통수를 치겠구나라는 생각에 극단적인 가정으로 쭉 내려갔다가 지금 7월 FOMC, 특히 6월 29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FOMC가 뭐 얼마 남지 않았던 그때만 하더라도 ECB에 가가지고 그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물가가 좀 꺾이는 것 같지만 인플레 기대,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가 이제 두렵고 이를 잡기 위해서 경기 둔화를 감내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은 덜 맞았어 이거잖아. 조져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발언이 나오고 이제 75도 약하구나, 100bp 올리겠구나. 그래서 그 발언 나오고 한 100bp 인상 가능성이 한 80몇 프로까지 하루긴 했지만 급등해가지고 제가 뭐 단톡방에 올리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의 사실 별로 기대가 없었어. 그러니까 75만 해줘도 감사하다. 100만 아니면 된다. 였는데, 그래서 일단 75가 나왔고,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기자회견에서 분위기가 톤이 완전히 바뀐 거죠. 톤이 완전히 바뀌어. 그러니까 불과 보름 전만 해도 경기 침체, 예전에는 경기 침체 없이 잡을 수 있다더니 어느 순간은 잡을 수는 있다, 경기 침체 없이라는 말을 싹 빼더니 나중에는 경기 침체를 감내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점점점 톤을 높이는 사람이 갑자기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뭐 이렇게. 그래서 기자회견 때 이제 2개가 튀었죠. 주식이 튀고 기대 인플레가 튀고 2개가 다 튀었지. 그래서 이걸 하나 보고 좋아하다가 하나 보고 벌벌 떨다가 이게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약간 그 기자회견 때 이제 오른 게 한두 번 일은 아닌데 이번이 조금 의미가 컸던 거는 일단 뭐 PC라던가 이런 연준이 스스로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별로 안 빠졌어. 별로 안 빠졌어. 그러니까 이번에 PC 같은 경우는 0.1% 올랐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3개월 내리다가 오히려 올랐어. 그러면 더 원래대로라면 더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해놓고는 그게 마치 다 내려간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게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기쁘면서 뜨악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준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긴축의 강도를 높이는 근거로 썼던 것들을 똑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완화의 근거로 써버리니까 뭔가가 좀 바뀐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그 이후로 확실히 완화 랠리를 달리고 있고 기대 인플레도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발언이 지금 중립금리가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2.5 정도 되는 게 지금 중립금리가 다 됐다. 근데 그 중립금리가 뭐냐? 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건 이제 그거죠. 이제 물가 압력도 없고
그리고 부양할 게 없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적당한 수준의 이제 금리.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통 이제 점도표로 찍는데 거기에 뭐 내년 몇 분기 하다가 더 끝에 가면 롱버런이라고 장기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금리 수준 얼마입니까라고 찍는 게 있어. 이제 거기에다가 근데 요거는 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실물 리얼로 해야 되는 거죠. 인플레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 0.5% 정도? 그러니까 0.5%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롱거런에서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치가 얼마냐? PC가 2%잖아. 그럼 2%를 빼면 롱거런이 한 2.5 정도 되니까 0.5%. 그러면 이제 금리에서 물가를 빼니까 0.5%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실제 중립금리인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파월의 말대로 지금이 중립금리라고 하면 자기들이 목표하는 이제 목표대로 됐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금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2%를 빼니까 0.5%.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기 0.5%. 그럼 예를 들어서 물가가 3% 오르면 3.5. 별로 안 높은데? 이렇게 별로 안 높은데? 그게 2018년 정도예요. 2018년에 한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문수 교수가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바로 반박을 했죠. 2018년 기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물가가 뭐 연 9%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질이 0.5가 말이 되냐? 그 롱거가 자체가 2.5 자체가 난센스라는 거지. 물가가 9인데 어떻게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한 1년만, 1, 2년만, 그러니까 전도표에 세부적으로 찍히는 한 1, 2년만 지나면 이제 이 인플레는 다 엎어진다고 보는 거잖아. 근데 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서머스나 민간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시기에는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시게 올 것 같아서 나중에는 오히려 더 뺄 거다. 지금 채권 시장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낙관론자들은 내년부터 뭐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라고 아예 보고 있고, 왜? 올해 연말쯤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2분기 때 시작되고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확실해지고 깊어지면 내년에서는 이제 올해 말에 동결하고 내년부터 오히려 내려갈 거라는 게 행복회로고. 그리고 비관론자들은 이제 무슨 소리냐? 그때까지 인플레 안 잡힐 거니까 못 내릴 것이다. 오히려 이제 졸탄 같은 분은 뭐 6%까지 가야 된다. 5, 6%까지 그냥 한번 다 죽어야 된다. 뭐 이런, 그냥 다 죽고 나서 이제 양적완화를 다시 하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저도 2.5로 찍혀 있는 현재 최신판의 중립금리는 2.5에 대해서는 아직은 쾌수천. 그러니까 9%의 물가가 내려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바로 뭐 3%, 2% 내려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나중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심지어 좀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 물가는 3%대 일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2%대까지 못 가고 3% 이때 그냥 그냥 새로운 물가의 레벨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될 것 같아. 왜냐하면 2.몇 %로 못 돌아갈 것 같은데 한동안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뭐 쾌부자 마크는 몇 개가 있지만 연준이 그냥 됐다고 하니까 된 거지 뭐. 내가 중요해, 연준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연준이 뭐 거의 중립금리가 다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립금리가 다 됐으면, 그러니까 중립금리 다 됐으니까 멈추겠다는 건 아니지. 예. 그러니까 중립금리의 수준을 언급을 안 하다가 이제 언급을 시작한 거예요. 예. 언급을 시작했는데 그 수준이 생각보다 낮다. 연준이 갑자기 왜 이렇게 다 죽일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이제 또 아름다운 아주머님의 표정을 짓느냐. 한번 보자. 일단은 첫 번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지만, 오늘 이제 처음 얘기할 걸, 제일 마지막에 할 걸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뭐 그 유가가 뭐 마이너스가 하고 경기가 박살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을 때 연준이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좀 특이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팁스 같은 걸 사가지고 기대 인플레를 끌어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사람들이 기대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 기대가 반영되는 시장에 직접 뛰어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사서 자기 기대를 끌어올리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연준이 그냥 일반 미국 국채 트레저리를 갖고 있지 뭐 팁스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다가 갑자기 21% 정도, 그러니까 전체 발행 물량이 20% 정도 수준까지 연준이 엄청나게 많이 샀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워낙에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물가가 별로 안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산 것도 있을 거야. 근데 그러면 아까 그 6월 29일 22에서 파월이 뭐가 두렵다고? 기대 인플레가 두렵다고 했잖아요. 즉 다른 인플레 지표들을 꺾이고 있지만, 그럼 기대를 꺾으려면 수급을 통해 가지고 기대 인플레를 죽이면 되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가채를 팔아버려 가지고 그 금리 자체를 끌어내려 버리면 시장이 그걸 보고 움직이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주황색이 10년 기대 인플레고 파란색이 5년 기대 인플레인데 거의 뭐 똑같이 움직여가지고 연준이 가장 실수했던 거 4월달에 물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노숙자 얘기하면서 그 금리 올릴 것 같지 않을 것 같이 막 그런 얘기를 해서 기대 인플레를 폭발시켜가지고 이제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이게 4월, 5월 이렇게 와리가리를 좀 하다가 이때부터 많이 꺾였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원인으로 꺾여. 일단 연준이 그때부터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실제 기대가 꺾인 것도 있고, 두 번째 4월부터 연준이 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게 일단은 예전에 사놓은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양적 긴축하잖아. 양적 긴축할 때 요거를 좀 이렇게 줄이면 되지.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는 사던 사람이 팔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이제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완화적으로 했더니 좀 튀었다가 다시 좀 내려오긴 또 튀긴 했지만 4월 달 같이 작년 이런 느낌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리 인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금리 인상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안 남았다. 금리를 진짜 10몇 프로까지 올릴 게 아니라면 더 이상 어느 순간,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금리 인상의 효용보다 비용이 커진다. 첫 번째가 뭐 금리 역전되고 뭐 해서 이제 경기 침체 온다는, 지금 경기 침체 온다는 거에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고, 인플레가 있는데 연준도 금리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빅스텝, 다이언 스텝을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빨리빨리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부작용도 빨리빨리 오는 거지. 약을 많이 먹으니까 부작용도 같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투약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제부터는 부작용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 거라고 했더니 연준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공급을 늘리는 건 연준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채권을 팔아야 된다면 기대 인플레의 기대를 떨어뜨릴 수 있게 얘를 팔면 되지 않나? 실제 팔기 시작했고 효과가 보이니까 연준도 몰랐을 거예요. 예전에 샀을 때는 이렇게 안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이 모든 거를 다 연준이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분명히 큰 손이긴 하단 말이야. 한때는 21%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작지만. 그러면 한번 팔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팔았더니 효과가 나오네. 그러면 금리 인상 이만큼 할 걸 약간 덜어내고 이만큼은 요걸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